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포커스 전북 21의 김수진입니다. 전북 도민의 많은 관심 속에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 결과 전북 지역 11개 선거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9곳, 통합진보당이 1곳, 무소속이 1곳이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민주당 일색의 도내 정치 지역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선거를 통해 표출된 달라진 민심을 향후 정치권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생방송 포커스 전북 21에서는 4.11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히 주목을 했던 관심 지역과 접전 지역의 당선인들을 초대해서 당선 소감과 또 선거 과정에서의 어려움,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포부 등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점이 많으실 텐데요. 바라는 점 있으시다면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은 자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전화는 279개 7373입니다. 그럼 먼저 취재 내용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11개 선거구에서 주민들의 새로운 부름을 받은 정치 신인은 모두 7명. 지방정치 경험이 있는 도의원 출신 3명과 기업가 1명, 변호사 2명, 여성 신인 1명이 국정과 지역 발전을 이끌 막중한 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중량감이 있던 중진과 현역 의원 자리에 초선들이 대거 배치되면서 전북 정치권이 중앙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우리 몫을 챙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데다 현안에 대한 인식도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만금 사업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탄소밸리 구축 등 굵직한 국책사업의 예산 확보와 자치단체와의 가교 역할에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전북 정치권의 구심점을 회복하고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진 의원들과 상당히 많은 협의를 통해서 도나 집행기관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알리고 이 지역사회의 몫을 충분히 찾아오는 이런 가교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후보가 당선된 남원 순창은 민주통합당 소속 시장 군수와의 관계 설정도 중요해졌습니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불협화음은 주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총선 과정에서 상호 비방과 흑색 선전, 고소고발로 갈라진 민심을 추스르는 것도 지역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네, 그럼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부안 고창 선거구의 김춘진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 완산을 선거구 이상직 당선인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상직입니다. 익산을 선거구의 전정희 당선인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원 순창 선거구 강동원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원 순창 강동원입니다. 네, 오늘 네 분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삼선 의원으로 이제 국회에 입성하실 김춘진 의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번 선거에서 삼선 의원이 2분 탄생을 하셨는데요. 예, 더욱더 책임감도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우선 민주통합당을 대표해서 당선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 민주통합당을 다시 한번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유세차 소음, 문자 메시지, 전화 등으로 무척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과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유권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역 발전이 미진하다는 따끔한 말씀, 또 아이들의 취직, 결혼 걱정하는 어르신들, 또 살기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저는 이러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유권자들과 함께하면서 가슴 따뜻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8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서 유권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주는 이런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 총선을 지켜보시면서 아마 전북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받았던 것이 바로 또 전주 완산 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와의 접전이 예상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지만 어쨌든 KBS 예측 조사 결과에는 처음에 우세로 떴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당선 소감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화사한 봄날 활짝 핀 개나리처럼 희망을 전하는 완산을 이상직입니다. 먼저 위대한 전주 시민들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민주통합당엔 야단을 쳤고 새누리당에는 심판을 했습니다. 전주 시민들은 승리를 했고요. 저 이상직에는 기회를 줬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99% 국민들이 행복한 경제민주화를 저 이상직이 꼭 해내겠습니다. 묵묵히 말없이 지지해주고 사랑해주신 전주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전주에 완산을이 있다면 익산에는 익산을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 대결이다라는 관점도 있었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4선 의원이 탄생하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의원이 탄생하느냐라는 관심을 모은 곳이 익산을이었는데요. 유권자들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선 소감은 어떠신지요? 네. 먼저 저를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익산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삼선 의원이 경선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상당히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던 것이 선거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선거 이전에도 지역에는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만 선거를 거치면서 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선의 기쁨보다는 그러한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치유하고 봉합할 것인가, 그래서 지역민들의 화합과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소통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내 정치 지형을 좀 흔들어 놓은 분의 주인공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4.11 총선이 최대 이변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정도로 통합진보당이 교두보를 마련한 입장에서 당선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17대 이광래 의원과 한번 경험이 있으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경쟁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당선 소감 어떠신가요? 네. 민주당의 원내 대표를 지냈던 분, 삼선 의원을 꺾었기 때문에 최대 이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남은 시민 여러분과 순창 군민 여러분께서 일궈낸 시민의 혁명이자 정치의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모든 영광을 남은 시민 여러분과 순창 군민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선택을 하셨던 배경에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창출하라는 준엄한 명령과 또 하나는 새로운 정치 대안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을 선택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선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어깨 눌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당선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한결같이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셨느냐에 따라서 또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선거 치르시면서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앞서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통합당에 보내주신 열정은 있으셨지만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바람이 표출이 됐습니다. 24년간 몰표를 주다시피 한 민심의 변화 조짐이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선 그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각각의 입장에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문을 좀 열어주실까요? 우선 당선인께서. 도민 여러분께서 저희 민주당에 네. 보내주신 하나의 따끔한 준엄한 질책과 또 사랑이 있었다고 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결과는 이 세대 교체 바람이 많이 불었죠. 또 우리 도민들이 우리 지역 발전을 염원했는데 LH 공사, 분사 이전 등 오히려
전북에 오기로 했던 것을 타 시대에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상실감이 컸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새만금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거, 또 우리 이 전라북도가 기대만큼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우리 도민들의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민생을 챙기고, 네. 또 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이러한 이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 잘 사는 전북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뿐만 아니라 또 우리 통합진보당, 무소속, 또 출향에서 당선된 우리 전라북도와 연고가 있는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반드시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주신 준엄한 명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에 대한 애정은 많으신데 안이하게 의정활동하지 말고 좀 더 잘해달라는 그런 마음의 표출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8년을 지내셨고 이제 3선 의원이 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간의 민심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초선 의원이 이제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여성 의원으로서는 이런 변화의 분위기,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거는 좀 오래전에 예견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민주당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구심점이 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구심점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 떠나시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추스릴 수 있을 만큼의 인물이, 민주당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지금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으로부터의 심리적인 이탈이 조금 더 수월했고, 도민들이 민주당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심리적인 부채를 좀 덜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이미 오래전에 예견이 돼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도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민주당을 도민들이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민주당이 전라북도에 해준 게 뭐냐, 이런 그 섭섭함과 상실감,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그 민주당으로부터의 이탈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만 놓고 보자면 처음에 그 공천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던 어떤 그 여러 가지 잡음들이, 네. 그리고 새누리당과 상당히 비교되는 측면들이 또 있었기 네네.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 조금 마음을 떠나게 한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구심점이 좀 흩어진 것과 아울러서 기대했는데 그만큼 못해준 것 같다. 네. 그런 서운함이 반영된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이상직 당선인께서는 이런 변화 어떻게 느끼십니까? 앞서 말한 당선자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20, 30년 동안 민주당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주셨는데 과연 한 게 뭐냐? 질책, 그리고 변화,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분석해보면 민주통합당은 기존 민주당과 시민 세력, 그리고 노동계가 합쳐서 통합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1개 선거구 중에 6곳에 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혁신을 한 것이죠. 분석해보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 반성하는 걸 말없이 지켜봤지만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해준 것 같습니다. 자기 혁신을 통해 99% 국민이 행복한, 그런 99%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동원 당선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북 유권자들의 마음, 왜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한 말씀으로 요약한다면, 이 지역에 25년 동안 그 정치적 질서의 중심에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준엄한 경고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당선자분들께서 세 분이 다 민주당 소속이신데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더 미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구심점이 없긴 전라북도 역대 18대만 보더라도
전라북도 출신 의원들도 구심점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뭐 단적인 예로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8대 국회 4년 동안 국회 예결 소위에 개수조정 소위 한 번도 전라북도에서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이고 또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대응을 해서 LH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풀어내지 못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민심 이반 그리고 아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저는 동의합니다만은 새로운 정치적 대안 그리고 새로운 정당 구조로 가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경쟁 구도 이것을 원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네.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민심 변화의 원인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크게는 뭐 두 가지로 많이들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민주통합당이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또 한 가지는 민주당 독점 구도에 대한 피로감, 이런 의견을 내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우선 공천 과정에 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춘진 당선인께서는 이 민주통합당의 공천 과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죠. 네. 이 모바일 투표라든가 국민 경선 또 선거인단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그런 어르신들이 이 선거인단 등록하고 또 투표하러 나오고 네. 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모집하면서 또 이 불상사도 생겼죠. 또 이제 공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공천에 대한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당을 이끌어가는 최고위원이나 또 공천심사위원들의 대부분은 그냥 단수공천이나 전략공천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면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지지하는데 좀 망설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이 공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 이 선거 때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분석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쳐드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또한 이 공천에 있어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공천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 다시 한번 명심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당 선거구에 당선인이 나오시지 않았는데요. 민주통합당의 공천 잡음의 이 주요 선거구라고 한다면 바로 전주 덕진과 아울러서 전주 완산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상직 당선인께서는 이 전략공천 잡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통합당이 상향식 공천, 국민 경선 방식을 도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과정에 조금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면 된다고 보고요. 근데 특히 전라북도 또 전주는 시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덕진으로 보면은 대리인 정치, 그리고 완산갑 같은 경우에는 전략공천에 의한 잡음, 이런 게 있었지만 시행착오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시민,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 경선을 했고 또 시민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산갑 덕진의 국민과 시민들이 선택한 후보들이 당당히 당선이 됐고요. 이런 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의 경선 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했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전정희 당선인께서는 이 민주통합당의 이 공천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솔직하게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번에 민주통합당에서 시도했던 국민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늘 꿈꿨던 것이죠. 그 공천을 국민들 손으로 직접 유권자가 한다. 그동안에는 이제 뭐 당원이 하거나 아니면 뭐 낙하산 공천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국민경선을 시도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방식으로 채택했던 그 모바일 투표라든가 현장 투표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의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모바일에 약해서 그분들의 의지를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장 투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그 동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적인 유권자들의 뜻을 또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출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 결코 퇴색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그 공천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 경선 방식의 문제점들은 민주당에서 이제 차제에 좀 개선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세 그룹이 그 연대를 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전략 공천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불거져 나온 잡음인데 어쩌면 그 세 그룹이 연대를 해서 나갔던 것이 단일 대우를 형성했던 새누리당보다 조금 더 잡음이 불거졌고 조금 더 터덕거리게 보였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거에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번 선거에서 민주통합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공천에 잡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보시는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그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천을 하셨는지요? 네. 우선 제가 저희 당의 공천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민주당 경선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제도적으로 큰 모순점을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경선 후보를 중앙당에서 후보 등록을 받고 그 경선 후보로 하여금 모바일과 현장 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했단 말이죠. 이건 대단한 넌센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금권 선거가 있었고 동원 선거가 있었고 급기야 남원에서는 금품을 살포하는 이런 사건까지 터져버렸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 자체에서 더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저희 그 통합진보당의 경선 없습니다. 저희들은 철저하게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후보를 뽑는데 일단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후보들은 중앙당에 후보 등록을 하고 중앙당에서 모든 검증 과정을 거친 이후에 지역위에 후보 등록을 시켜서 복수인 경우는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해서 결정을 하고 단수인 경우는 찬반 투표로 해서 후보를 결정합니다. 잡음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없는 게 특징이군요. 네, 없습니다. 예,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경선으로,만 그렇습니다. 후보자를 뽑게 순수하게 되는군요. 당원들에게만 비선거권과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통합당의 향후 의정활동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꿀 의향이시거나 어떤 다른 대안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희 그 민주통합당에서 새누리당에 계속 제의를 했었죠. 우리가 같은 날에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자.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시기상조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차제의 이런 선거법을 개정해서 이 공천은 지역 주민들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바로 그 과정을 보다 더 이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접근하기도 쉽고 또 판단하기도 쉽게 또 역선택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예방하고 또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다시 논의해봐야 되지만은 논의됐던 제도 중에 하나가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이 찬성을 했었더라면은 민주통합당의 경선이 매끄럽고 보다 더 우리 국민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러한 공천 제도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선거를 좀 전체적인 입장에서 좀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어서 지금부터는 선거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선거라는 걸 치르다 보니까 참 이런 거구나 싶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뭐 선거를 3번 치르신 분도 계시지만 초선 의원 당선인으로서 그리고 또 그 뭐 2번 하셨죠? 강동원 당선인께서는요. 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좀 가져보겠는데요. 먼저 김춘진 당선인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진 의원이신데 이번 현역 교체 바람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득표율 또한 상당히 낮아지셨죠. 예전에 비해서 70%, 77%가 넘었을 때를 생각하시면 아슬아슬 하셨을 텐데요. 어떠셨습니까? 이건 그 민심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민생을 많이 챙겨라, 지역을 많이 챙겨라 하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해서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세대 교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죠. 네. 근데 결국에 의정 활동이나 이제 이 국정을 갖다 수행하는데 이 경륜과 이 전문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신진과 또 중진의 조화. 그리고 원래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 출마한 사람 중에서 뽑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학력이나 경력, 좋은 사람이 뽑힐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이상국가론에서 직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이렇게 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주장한 것을 보면은 모든 국민들에게서 이게 복권처럼 뽑는 것이 가장 민의를 집약하는 선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뽑히게 되고 또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뽑히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집약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구석구석 정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의 의견 수렴하는 거, 직접 이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 목소리를 듣는 거. 저는 전달자의 목소리만 신뢰하는 것은 바로 실정할 수 있는 네.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그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 공약이나 이 과거에 해왔던 일을 갖다가 철저하게 이렇게 분석이나 또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네. 무조건 한 일이 없다. 무조건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네, 때 이럴 때는 고민이 참 많으셨군요. 답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이상직 당선인은 아무래도 이제 뭐 막판까지 새누리당의 정운천 후보가 선전을 하게 되니까 야권 단일화 문제에도 불거지면서 상당히 관심을 받으셨는데 정말 손에 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 선거 과정을 돌이켜보면 경선, 본선 두 번 다 어려웠습니다. 일부에서는 한 번을 선거한 초선이 아니라 두 번을 선거한 재선 의원이라는 그 농담도 하는데요. 사실 그 심정은 그렇고요. 뒤돌아보면 도민들과 시민들이 30년 동안 그 민주당에 대한 야단을 친 결과가 그 경선도 그렇고 본선에서 어려웠다. 그렇지만 결국은 용서하고 사랑해줬다. 사실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는 개인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LH를 경상남도로 빼앗아간 새누리당을 심판한 것이죠. 아무튼 시민들과 국민들의 승리라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어려움을 잘 극복하신 편이신가요? 예. 제 뚝심이 있고 네. 묵묵히 맷집이 강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상대측 후보가 여러 주장을 내놓으셔서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테고, 아직도 좀, 이제 어떤 부분은 아직 결말이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선거가 끝나고 재산 신고가 누락됐다 등 지금 협의를 좀 받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어떠신가요? 어려움이 많으셨습니까? 네. 금방 이상직 당선인께서 재선 의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저도 재선 의원인 것 같습니다. 네, 경선과 본선 참 힘든 선거를 치렀습니다. 3선 의원하고 경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요.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재산 문제는 그건 누락은 아니고, 누락이라고 하는 건 빠뜨린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빠뜨린 것이 아니고 그 건물가액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 문제가 돼서 상대 측에서 그 부분을 이의 제기를 했는데, 네. 사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축소 신고를 했다면 그건 이제 명백하게 죄가 되겠는데, 저는 이제 너무 적은 것이 부끄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축소해서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요. 그건 이제 단지 실수였습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대 후보 측에서 과거에 서울시 공정택교육감의 예를 들면서 그분이 재산을 허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감에서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과 같은 케이스다. 그래가지고 선거 직전에 굉장히 그걸 가지고 많은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고 단순한 실수였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가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선거에 나서시면 내가 왜 선거에 발을 들여놨을까? 왜냐면 모든 게 공개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강동원 당선인께서도 이제 2번 치르셨잖아요. 17대 때 한번 하셨고, 그렇습니다. 19대 때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요. 특히 무소속도 아니고 통합진보당의 깃발로서 나오셔서 당선이 되신 당사자로서 예. 네, 어려움 어떤 거였습니까? 어려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유권자 분들께서는 왜 하필이면 통합진보당이냐?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오면 일찍 게임이 끝날 텐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서적 접근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초반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면서 다가섰는데 결국은 선거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이 문제는 상당히 해소됐고요. 또 한 가지는 상대 후보가 삼선 중진 의원인데 저에게 색깔론으로 덧칠하면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거티브를 상당히 심하게 했는데 예를 들면 저더러 무슨 사회주의자, 무슨 빨갱이 이런 식의 공격을 해댔는데 저는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전초적 선거, 이 중요성 때문에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후보 단일화 내지는 야권 연대로 가는 마당에 그 말 같지도 않는 그런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도 현명하신 우리 유권자 판단에 의해서 제압할 수 있었다. 참 괴롭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네. 몸도 힘들고 마음도 고생이 있으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당선이 되신 분께 뭔가 바라시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지역과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십사 하실 텐데 전화 연결을 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희 전북 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1개 선거구에 4분 모시고 지금 당선 소감과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의 어려움 또 네네.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포부 들어보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국회의원 당선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면서 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많은 내용들이 있을 줄 아는데요. 이러한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서 정말 신뢰받는 정치인, 그래서 정치가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러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미래가 좀 밝고 좀 희망이 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 생활하고 또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정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성평등한 정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후진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문제가 여성 정치인이 여전히 10%대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경험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것이 중앙정치 또는 지방정치 또는 지역사회 모든 곳곳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실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성평등한 관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실 때에 각 분야에서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실 때 이런 관점을 잘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조선이 전국 여성단체 연합회 공동대표께서 당선자들에게 부탁 말씀 주셨는데요. 이어서 전북대 부총학생회장 김휘중 학생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말 어떤 세대 교체 변화의 바람이 참 많았는데요. 물론 투표는 하셨겠죠? 예, 투표했습니다. 네. 당선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먼저 우선 국회의원님들의 당선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취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봤을 때 현재 전북권에 있는 대학생들의 취업률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생각하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전북 지역에는 대기업의 수도 적어서 전북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대기업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 전라북도에도 이번에 그 전주에서 효성 탄소 공장을 유치한 것처럼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전북권에 유치되어 많은 대학생들의 취업 문제 해결에 힘써 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또 전북대학교의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 중 한 명으로서 또 학생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전북에 있는 기업들이 전북 지역의 학생들을 좀 일정 부분 채용하는 지역 채용 할당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지난번 전주 효성 탄소 공장 유치를 또 지지하는 과정에서 또 송하진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러한 지역 채용 할당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회원님들의 이런 활동으로 이러한 조례가 좀 더 제도화돼서 전주 그리고 나아가서 전라북도의 많은 대학생들의 취업 문제에 힘써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휘중 전북대 부총학생회장 의견이었습니다. 네 분 이제 잘 들으셨을 텐데요. 약속을 지켜달라. 그리고 서민경제 살려달라. 일자리 만들어달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성평등 정치까지 나왔는데요.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준지 당선인께서 열어주시죠. 정말 이게 공약한 거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치인들이 어떤 공약을 했는지 또 그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이 평가 시스템이 잘 돼 있을 때 그 사회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약속 지키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 민주통합당의 정책이 바로 이 99%를 위한 정책, 보편적 복지 정책입니다. 이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됩니다. 우리 대학생께서 일자리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아이 낳아서 이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2억 6천만 원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대학을 졸업해도 비정규직 88만 원짜리 일자리.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사회 서비스 중의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복지, 보건, 의료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진국하고 일자리가 차이가 나요. 네. 바로 민주당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또 성평등. 이 우리 대한민국 10대 재벌에서 이사가 하나도 없는 그런 회사가 제가 통계를 받아보니까 6대 재벌이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또 고위공직자 문제 저희 우리 민주당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제 교육 쪽에 좀 비중 있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니까요. 우선 경제민주화는 이번에 공약으로도 많이 내거셨죠. 이상철 당선인께서는요. 예. 민주통합당으로 봐서도 그렇고 특히 전북, 전주로 봐서도 저 이상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지지했다고 저는 믿고요. 왜냐하면 경제 실물 전문가로서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는 이제 중소기업 10년 넘게 경험을 했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항공 오지인 그 새만금에 이스타항공을 설립하면서 지금 시청자들이 바라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이적 출신들의 대학생들을 많이 뽑았고 네. 특히 여성들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고 네. 한 20명 뽑으면 10,000명 정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네. 지역 할당제식으로 뽑고 이런 실천을 했고 네. 실무 경제를 한 사람들은 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제가 일자리와 여성들의 좋은 일자리 예. 그리고 중소기업을 10년 넘게 했던 경험을 살려 네. 99% 국민이 행복한 예. 그런 경제민주화를 꼭 이루어낼 자신이 있다. 이런 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초선 의원이지만 이 실물 경제 쪽으로 보면 김춘희 도당위원장님보다 네. 높은 한 4선 의원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와 정치가 달라서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또 과제가 되시겠죠. 그 정치를 많은 경험하신 분과 네.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풀어내겠습니다. 예. 당부하신 말씀 중에 성평등 정치는 여성 정치발전센터 소장을 지내신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애써왔던 부분이 바로 이제 여성들의 정치 참여였고 성평등한 정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남성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여성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었지요. 그리고 지금 그 세상을 굴리는 수레바퀴가 남성과 여성 양쪽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지금까지 남성의 수레바퀴는 너무 컸고 여성의 수레바퀴는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것이 균형을 못 잡고 자꾸 이렇게 뒤뚱뒤뚱 그렇게 세상이 불균형하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성평등한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지렛대가 되기 때문에 여성이 그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동원 당선인께서는 이제 통합진보당에 계시기 때문에 네. 복지에 무게중심을 두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은 새누리당까지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좌클릭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복지 하면은 우리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하면 또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무상급식 이 자체가 지난해 실현됐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는 거의 한 10년 정도는 앞서서 이 모든 복지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또 경제 민주화 과정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재벌 해체, 중소기업 육성 이것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평등 문제는요. 우리 당헌 당규는 물론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지방의원 비례대표도 여성에게 30%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당보다도 성평등 문제도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한 가지 아까 전북대학교 부총학생께서 주장하셨던 우리 전북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 도내 학생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 문제는 네. 적극적으로 저희 당과 제가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 타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초선 의원이 7명이 탄생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새로운 바람일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치력이 약화될 것이 아닌가, 사실 의정 활동이 좀 약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우려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9대 국회의원은 유권자분들의 기대가 큰데요. 특히 새만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LH공사 경남행에 따른 전북권 보상책 문제, 이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거든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좀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만금 방조제가 이제 완공이 됐죠. 네. 그리고 작년 이 3월에 내부 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이 새만금은 우리 부안, 김제, 군산 거기 지역 주민들이 희생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끔 절대로 명품 새만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고 전북의 발전에 저는 동력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이 재정 지원이 안정하게 되려면은 새만금 특별회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각 부처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런 행정관청이 필요하다. 이것을 새만금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 강요가 국회에 나와서 이게 분산 배치가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에 있는 우리 민주통합당의 의원뿐만 아니라 또 이 다른 당 그리고 무소속 또 전북을 고향으로 한 의원들 모두 함께 노력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직 당선인은 어떤 식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풀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제 주요 공약에 포함됐던 문제들인데요. 네. 첫째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20년 동안 새만금에는 2조를 투자했지만 MB정부는 4대강에 22조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듯 지금 예산 확보가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현재 6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그리고 또 업무가 각각 나눠져 있고 또 부처가 통합이 안 돼 있고 일반 예산으로 쪼개져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 개발을 총괄할 수 있는 새만금 개발청이나 새만금 특별 회계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또 LH를 경상남도로 빼앗기면서 혁신도시가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 관련 그런 기관, 공공기관들이 많이 오는데 농촌 관련 기관들만 활성화할 게 아니고 의료, 약대, 의대, 한의대 네. 이런 바이오 관련된 연구단체 또 학생들, 대학과 네. 연계해서 바이오 식품, 바이오 의료회사, 글로벌 회사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세 번째로는 새만금과 혁신도시에 다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강원도가 전라북도보다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 이유가 10년 전부터 강원도는 스키장, 골프장, 카지노, 강원도에 맞는 특화된 네. 그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내생적 개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1,000억이란 돈을 네. 지방정부와 정부로부터 받아서 네. 지금 2조에서 3조 되는 그런 회사를 키웠고 네. 거기에서 2,000명, 3,000명이 넘는 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듯이 새만금과 네. 혁신도시에 맞는 특화된 내생적 기업, 네. 산업을 육성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 네. 세 가지를 해야 하면 결국 꼭 낙후되지 네. 않고 옛날 6대 도시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으면 조금 다 길게 듣겠는데요. 민주통합당이 두 분 들었으니, 그러니까 강동원 당선인 말씀 듣고 좀 이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전정희 당선인께는 좀 말씀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LH공사가 이제 경남으로 간 거, 이 문제 굉장히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전북 출신 의원들의 책임론에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참여정부에서 시행했던 큰 성과였는데 네. 이것을 MB정권에서 빼앗겼다는 것은 대단히 참 실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정권 교체 이후에나 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서 19대 초기에는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에서 막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오늘 제가 특별히 KBS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전라북도 내 KBS 현안 문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공약으로 세웠던 KBS 남원 방송국인데요. 사실은 군산 KBS 방송국도 지금 폐쇄돼서 부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지리산 중심은 3개 도의 10개 시군 한 55만 명의 인구가 있고요. 또 군산 방송국은 3개 시도에 75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양 어선부터 네, 모든 네. 전파를 통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KBS 본사에 적극 건의하시든지 해서 네. 반드시 남원 방송국과 군산 방송국을 부활해 주십사. 이것을 특별히 오늘 도민의 이름으로 건의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30일이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인데요. 이제 꼭 6주 남았습니다. 40여일 앞두고 이제 준비하실 것도 많으실 텐데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을 하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이제 포용을 하셔야 될 텐데요. 다른 당, 타당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이 전북 지역 발전과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50초씩 저희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정희 당선인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개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집에서 사랑받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또 당당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국회의원은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따뜻한 포용 그리고 애정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비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항상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면 그런 것을 가지고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강동원 당선인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 보셨지요? 네, 통합진보당 한 사람 있으니까 얼마나 생동감이 있습니까? 저 강동원은 앞으로 19대 국회에서 전북 현안 문제 챙기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 경합하고 그다음에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경쟁하는 그러면서 견제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 풍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생동감 넘치는 모든 지역 현안 사업 민주당과 협력해서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직 당선인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생활 물가는 오르고 기름값은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들 초선 의원이라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우려하는데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 실물 전문가로서 경제 부분만큼은 다선 의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희망을 갖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춘진 당선인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 평가에서는 공약 이행률 1위를 했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민주통합당이 1위를 했습니다. 바로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 도당에서 공약한 거 하나하나 이행할 수 있도록 20일 날 우리 도와 교육청 그리고 전라북도 전체 시군 함께 도정과 교육청 또 시정, 군정을 논의하는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과 함께 우리 공약한 것을 하나하나 챙기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통합당이 나서서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초선이 많지만은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면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포커스 전북 20일 오늘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네 분을 모시고 4.11 총선 당선자에게 듣는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결같이 바라는 건 초심을 잃지 않고 부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요. 좋은 의정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